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2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약어랑 결합용어 살펴봤던 감각기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감각기계, 그 다음에 감각기계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증상, 진단, 수술용어 살펴볼 거고요. 또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 감각기관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자극 전달 경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하고 눈이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전달을 통해서 어떻게 시연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감각기계에서 이비인후과하고 안과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이제 뭐 이비인후과 하면 ENT라고도 하지만 오토, 그 다음에 라이노, 라링골로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귀죠. 그 다음에 비, 라이노, 그 다음에 라링고, 인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살몰로지라고 해서 안과에 해당하는 용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에 해당하는 결합 용어 잠깐 했었죠. 그래서 청각하면, 죄송해요. 네. 청각하면 어커스, 뭐 오디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하면 오리클이라는 단어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달팽이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키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 유양돌기 또는 꼭지돌기 같은 경우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서라는 단어 사용했고, 또 이따가 이제 고막의 귀에 해당하는 용어에서 고막을 살펴볼 건데, 고막은 이제 마이링, 팀패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어에서 보시면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AD, Auricle Dexter라고 해서 오른쪽 귀, 그 다음에 AS, Auris Sinister라고 해서 왼쪽 귀, 그 다음에 AU, Unita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양쪽 귀, 그래서 AD, AS, AU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제 귀에서 많이 또 나타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만성 중이염, 그래서 COM, 크로닉 오타이티스 메디아, 앞에 이제 A자가 붙으면 어큐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그 AOM, COM에서 보면 이제 오타이티스 메디아 중이염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NS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파라네이잘 사이노사이티스라고 해서 PNS, 부비동염도 많이 또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질병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눈에 해당하는 그 결합 용어에서는 우리 이제 그 눈꺼풀, 그래서 안검이라고 하죠. 뭐 아일리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브레파로, 뭐 팔페브로라는 단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퓨필, 동공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퓨필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지만 코로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눈에서 눈물, 우리 티어스, 뭐 눈물샘, 눈물관, 뭐 그 다음에 이제 눈물에 해당하는 것은 라크리모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눈물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라크리말이라는 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라크림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요. 또 여기 다크리오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대표적인 또 복시, 디플로피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도 이중 더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디플이라는 결합 용어를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또 의미하는 것들, 그래서 뭐 블루, 그린 같은 경우는 글라우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old, elder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지만 플러스 B라는 단어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노인에 해당하는 플러스 B도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darkness,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scot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약어를 보시면, 네. 약어를 보시면, 우리 디옵터, 우리 이제 렌즈의 굴절률을 나타내는 단위 같은 경우, 디옵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요때는 이제 D라는 용어를 이제 그 약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OM이라고 해서 안구 운동, 그래서 이제 movemen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extra ocular movement라고 해서 EOM 안구 운동을 얘기를 할 때도 많이 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 라섹이나 라식이라는 그 수술 방법,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성형수술이나 교정수술을 이용을 하는 이런 이제 시술 방법을 라섹 또는 라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visual acuity라고 해서 시력 같은 경우는 VA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디옵터, 그 다음에 안구 운동, extraocular movement, 안구 운동은 DEO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시력을 나타내는 약어는 VA라는 약어를 사용을 한다. 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와 눈에 해당하는 결합 용어와 약어를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 그 감각기계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감각기관, 센서리 올간, 그 감각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을 담당한다라고 해서 우리 감각하면 5가지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5가지 감각 기관을 이제 그 통틀어서 감각기계, 센서리 오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5가지 감각기관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뇌로 죄송해요. 뇌에서 어떤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체, 리셉터가 이제 발동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요 감각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용체, 리셉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리셉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상, 살라무스라든지 대뇌 겉질, 대뇌 피질 이런 곳으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발생한 뉴런의 전기적인 신호 같은 경우는 신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뉴런을 통해서 뇌로 이동을 하고, 또 뇌에서 어떤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사고 능력을 변화시켜서 그거를 또 다시 전달하는 이런 역할,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감각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5가지 감각은 시각 같은 경우는 외부의 빛 자극, 광 자극, 그래서 어떤 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광 자극에 대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것을 시각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 공기의 압력 변화, 그러니까 소리를 얘기하겠죠. 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청각기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시각기관, 눈의 그 전기적인 그 수용체로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각. 이제 청각은 또 이제 귀가 담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에서 외부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증폭시켜서 뇌로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뭐 촉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후각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계나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계,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서 또 기본적인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촉각 같은 경우는 피부의 압력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표면 감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피부의 표면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촉각 뭐 이렇게 터치되는 것들, 그 다음에 압각도 있고요. 온각, 아 따뜻하다, 냉각, 아 춥다, 통각, 아프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거를 이제 표면 감각 또는 체성 감각, 몸에서 느껴지는 이런 체성 감각을 이 피부를 통해서 촉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촉각 기관이라고 하고요. 미각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혀에 분포되어 있는 미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침이라든지 수용액에 녹아 있는 이런 이제 화학 물질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그래서 우리 뭐 감칠맛이라든지 단맛, 짠맛, 신맛,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정기적인 신호를 이제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내서 보내는, 맛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이제 기관을 미각기관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각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에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이제 화학 물질에 따라 가지고 얘도 이제 무슨 냄새가 난다, 무슨 뭐 탄 냄새가 난다, 커피 향이 되게 그 향긋한 커피 향이다, 아니면은 뭐 그 향기로운 뭐 어떤 이제 뭐 장미 향이다, 아니면 라일락 향이다, 이런 서로 다른 정기적인 신호의 조합을 만들어내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후각기관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감각기계에서는 이 시각기관하고 청각기관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어 귀는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바깥귀 outer ear, 가운데 귀, 그래서 우리가 뭐 바깥귀를 외이, 가운데 귀를 중이, 속귀를 내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우터 이어하고 미들 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의 전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가운데 귀하고 속귀 같은 경우는 이 소리를 받아서 뇌에 대뇌 피질로 전달하는 기능, 그래서 바깥, 가운데, 안쪽 그 내이에 따라 가지고 이 바깥 귀에서 그 고막하고 뭐 이런 데까지는 이제 전도 기능을 이제 주로 맡는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귀는 아우터, 미들, 이너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바깥귀, 우리가 이제 외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는데, 이 바깥귀 같은 경우는 오리클, 귓바퀴 하고요. 그 다음에 external auditory meatus라고 해서 그 외이도, 그래서 바깥귀 길 또는 외이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오리클 또는 피나라는 이 귓바퀴 같은 경우는 뭐 귓바퀴라고도 하고요. 뭐 이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귓바퀴 우리가 보는 이제 이렇게 뭐 잡아당기는 요 귓바퀴 같은 경우는 이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탄력 연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골이기는 하지만 많이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만졌을 때 부드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xternal auditory meatus라고 해가지고 우리 외이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귓바퀴에서 고막으로 이르는 통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귀를 이도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우리 그림도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여기 가운데 고막이 있다 그러면 고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깥쪽 귀면 여기 이제 귓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예. 귓바퀴 이 개가 있고 외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이도가 있고 안쪽으로 내이도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웨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external auditory method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귓바퀴에서부터 고막으로 이루는 통로인데 이 웨이도에서 또 이 귀지를 우리 뭐 귀지, 뭐 귓밥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 이어왁스, 세르멘이라는 귀지를 먼지 같은 거를 흡수해 가지고 귀지를 만드는 곳이 이 external auditory methods, 웨이도. 그러니까 귀지는 웨이도에서만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귀지는 세르멘 또는 이어왁스 같은 경우는 웨이도에서만 분비되는 왁스 같은 물질을 우리가 웨이도 바깥귀라고, 바깥귀 중에 하나인 바깥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바깥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잠깐 귀의 구조라든지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자, external ear, middle ear, 그 다음에 inner ea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방 이제 겉귀, 바깥 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external ear, 외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귓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도, 귓바퀴에서 고막으로 이르는 길. 그래서 귓바퀴는 음파를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귓구멍은 웨이도는 음파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귀, 미들이어 같은 경우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고막, 그 다음에 청소골, 그 다음에 유스타키오간이라는 세 개로 이루어진 게 이 중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까지가 중2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중2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파를 느끼는 가장 얇은 막인 고막, 팀파니가 있고요. 이 팀파니 같은 경우는 뭐 이어드럼이라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음파의 진동을 청소골이라는 요 곳으로 이렇게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청소골은 여기 보시면 약간 그 망치뼈, 해머처럼 생긴 추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르뼈 또는 침골이라고 하는 약간 다듬이 모양, 그러니까 우리 다듬이 학생들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망치처럼 생긴 걸로도 두드리면은 이제 소리가 나는 요 다듬이처럼 생긴 모르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원창이라고 하는 곳까지 연결시켜주는 등골 또는 등자뼈, 등자골이라는 이 청소골이 이 가운데 귀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청소골은 고막이 진동을 이제 증폭을 시켜서 청소골로 보내주면 청소골에서 더 한 번 더 증폭을 시켜가지고 요 달팽이 관으로, 여기 달팽이 관이 있죠? 예, 달팽이 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청소골. 그 다음에 유스타키오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있죠? 유스타키오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네, 가운데 귀와 목구멍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요렇게 그 비인두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요 연결 통로를 유스타키오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스타키오간 같은 경우는 이 중이하고 목구멍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중이하고 그 내이, 속귀의 압력을 또 조절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유스타키오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귀, 중2는 고막과 청소골과 유스타키오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너이어, 내이 또는 속귀를 보시면 속귀도 이렇게 달팽이 관과 반고리 관, 전정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관은 여기
달팽이관 같은 경우는 청신경이나 청세포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청감각을 담당하는 요 달팽이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고리관, 네. 반고리관 같은 경우는 이 평형 감각과 마찬가지로 회전 감각을 같이 그 담당을 하는 곳이 요 반고리관. 그 다음에 이제 전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정기관 같은 경우는 위치 감각, 그래서 뭐 회전 감각과 평형 감각을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위치 감각을 또 담당을 하는 곳이 전정기관이다. 그래서 속귀는 여기, 네. 내이 또는 이너이어 속귀는 이렇게 달팽이관, 반고리관, 전정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가 하는 일은 청각의 전달 경로다라고 해서 소리가 들어오면 이 귓바퀴를 통해서 모아져서 귓구멍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 중이도로 넘어가고, 중이도에서 청소골을 통해서 소리가 좀 더 증폭이 돼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청세포를 이제 그 통해서 청신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대뇌에서 우리 보통 이제 측두엽이라고 하죠. 대뇌에서 측두엽 쪽으로 가가지고 아, 어떤 의미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이 전달 경로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귀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귀의 가장 대표적인 감각은 청감각이지만 평형 감각, 회전 감각, 위치 감각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청감각이 떨어지면 평형 감각이나 회전 감각, 위치 감각도 떨어지게 되는 게 한 기관에서 이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귀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앞에서 이 이스터널 이어, 외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어서 그러면 가운데 귀, 그래서 미들 이어, 그 다음에 그 고막이 있다 보니까 팀패닉 캐버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들 이어, 가운데 귀 또는 중이 같은 경우는 바깥 귀에서 전해져 온 이 공기의 진동을 기계적인 진동으로 좀, 그러니까 드럼, 뭐 증폭 이런 이제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진동으로 바꿔서 그 고막에서 그 진동을 좀 속기로 전달시키는 과정에 있는 곳이 이 중이, 미들 이어, 가운데 귀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했었죠. 중이는 고막, 이어드럼 또는 팀패닉 멤브레인, 막이다 보니까 멤브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청소골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청소골 같은 경우는 auditory oscul이라고 해가지고 뭐 귓속뼈 또는 청소골, 뼈거든요. 예, 뼈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귀에 있는 세 개로 구성된 작은 뼈다. 작은 뼈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등자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이런 이제 그 뼈다라는 이제 명칭도 있습니다. 자, 이 고막 같은 경우는요, 그 바깥 귀와 가운데 귀 사이에 있는 막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막은 약간 그 우리 이제 학생들 귀 속을 살펴보면 약간 진주 모양의 광택이 나는 이런, 그래서 약간 빛나는 것 같은 광택이 엷은 막을 고막이라고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어드럼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청소골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멜로스, 망치골이라고 해서 여기 망치 모양처럼 해가지고 얘가 인큐스, 모르골을 툭 치게 되는 거죠. 예. 툭 쳐서 모르골은 이 소리를 받아가지고 스텝스, 등자골을 통해 가지고 이 난원 창으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요 세 개의 뼈를 청소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뼈를 합쳐서 청소골, auditory oscul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난원창이라고 해가지고요. oval window라고 해서 가운데 귀와 속귀 사이에 막을 난원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난원창의 말 그대로 이제 창이기 때문에 window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가운데 귀와 비인두를 연결하는 통로를 유스타키안 튜브 또는 오디터리 튜브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유스타키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귀인두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이소 파링스 비인두와 연결되는 통로다. 근데 이 유스타키오관도 역할이 있는데요. 이 유스타키오관의 역할은 고막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고막 내외 압력이 대기압과 동일하도록 유지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귀가 막 멍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유스타키오관이 대기압과 동일하도록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유스타키오관, 비인두관 또는 그냥 귀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너이어, 속귀 또는 이제 내이, 미로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레이비링스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속귀는요, 음파를 뇌로,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청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평형 감각을 또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청감각과 평형 감각을 제대로 유지하는 곳이 이 이너이어 속귀다. 그래서 코클리어 와우라고도 하고요. 달팽이관이라는, 그러니까 달팽이 모양의, 여기 보시면 코클리어 달팽이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달팽이 모양의 나선으로 이렇게 감긴 튜브 관을 이제 와우라고 해가지고, 이 와우가 이제 잘 안 돼서 뇌로 청 감각을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인공 와우 같은 걸 또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죠. 예. 자, 근데 이 와우관에는 이런 액체인 외 림프라는 것과 내 림프로 채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속에 청각 수용 기관인 콜티 기관, 그래서 organ of 콜티, 그래서 콜티 기관이 있으면서 이 청신경으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지만 이 귀에서 직접적으로 청신경으로 전달하는 것은 이 와우관, 달팽이관이다. 이 와우 또는 달팽이관을 코키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auditory nerve fibers라고 해가지고 이제 뇌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청신경, 청세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평형 감각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평형적인 것을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organ of equilibrium이라고 해서 요 평형 기관을 담당을 하는 게 우리 반고리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요 반고리관 semi circular canal이라고 해서 반고리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큐얼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구형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트리클이라고 해서 타원낭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것들이 평형을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너이어 속귀에 있다.
속귀는 이너이어 또는 미로 또는 속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달 경로를 또 잠깐 살펴볼게요. 익스터널 이어부터 시작을 해가서 그죠? 피나 우리 이제 이게 귓바퀴를 통해서 오디터리 캐날, 그래서 웨이도를 통해 가지고 이 소리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팀파니 멤브레인 고막에서 이 기계적인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가 기계적인 메카니컬 에너지로 바뀌게 돼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래서 난원창까지 가고 코키얼, 그 다음에 헤어셀, 그 다음에 오디터리 너브,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자, 여기까지는 미들 이어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이너 이어, 그래서 네, 그래서 소리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기계에서 지금 이제 귀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